세계보건기구가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보건기구의 현장에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병약한 것이 것만 아니라 최적의 수준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구체적인 병을 가진 것으로 진단되지 않더라도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구체적인 병을 가진 것으로 진단되지 않더라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편안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다. 이거를 준질병 또는 미병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는 구체적인 병을 가진 것으로는 병원에서 MRI나 CT 촬영하더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나타나지 않는 거하고 모세혈관 폐색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인 병을 가진 건 진단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모세혈관 역시도 우리가 3분의 2가 막혀도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전문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모세혈관에 되어 있죠. 모세혈관. 인체 70억 가닥으로 되어 있다. 그러게 인체에 보시면 70억 가닥으로 되어 있다. 모세혈관에 전신이 뻗어져 있다. 그러면 지구에 한 바퀴 도는 12만 킬로미터인데 여기에 2바퀴 반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이 모세혈관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인데 지구의 2바퀴 반이고 한 바퀴 도는데 47초나 걸립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이 모세혈관을 차지하고 모세혈관을 가는데 뇌의 모세혈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전문가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천공은 우리의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나서 노폐물을 끄잡아 나가는데 2초가 걸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보시면 모세혈관 직경이라 되어 있죠. 유입부라 그래갖고 0.005mm입니다. 그럼 빠져나가는 데는 0.009mm라는 이야기죠. 그 0.005mm에서 0.009mm에 간신히 통과하는 게 요 적혈구래요. 여기 0.007mm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조금 탄성은 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적혈구라는 놈이에요. 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헤모글로빈이 2억 5천만 개가 있고요. 거기에 4개씩 플러스 곱하기 이제 4개씩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약 산소 분자가 10억 개나 있다 이 뜻이에요. 얘가 어디로까지 도착해야 되냐? 바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까지만 도착해야지만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70억 가닥에 모세혈관은 전신을 뻗어져 있고 머리카락에 10분의 1에서 15분의 1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 모세혈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모세혈관, 즉 혈액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건강한 사람의 체액의 염분 농도는 0.9%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약알칼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1에서 14까지가 pH 수소 이온 농도라 보면 7이 중성이에요. 자, 그럼 약알칼리는 뭐다? 7.35에서 7.45 정도의 혈액 상태가 바로 약알칼리 상태입니다. 약알칼리. 그리고 산성혈액은 7에서 R로 떨어진 걸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전문가들께서 한 이야기, 요 적혈구가 동글동글하고 따로따로 떠돌아다니죠. 요 상태가 보면은 0.9%의 염분 농도가 맞고 있고, 그 다음 7.35에서 7.45의 약알칼리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산성혈액을 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픈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체질이 약한 사람들, 병에 또 기저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적혈구가 일단 찌그러져 있어요. 그 다음에
2개, 3개씩 이렇게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문용어로는 이렇게 연전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전현상. 연전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이 뜻이죠. 그래서 체액의 염분 농도가 0.9%보다 낮은 경우 체액이 산성화된다는 게, 그래 되면 어떻게 된가? 이 염증세포로 바뀐다라는 게. 그래서 모세혈관의 폐색은 나이 50대 되면 50%가 막힌다라고 이야기하고 60대가 되면 60%가 막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70%가 막히죠. 이때는 뭐냐? 3분의 2가 막히면 드러난다. 뭐가요? 병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가 막혀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혈관 폐색이 일어나면 염증세포가 저산소 쪽에 빠지면 암세포로 전이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게 바로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죠. 효소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온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온하다. 그 이온하다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완전 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온하, 이건 분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소화라는 뜻도 되겠죠. 다른 말로 완전 소화라는 이야기도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분리되는데 장에서는요,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완전 소화가 안 되면 될까? 바로 장에서는요, 제가 했죠. 유익균이라는 놈이 있고, 중간균이라는 놈이 있고, 유해균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70%, 얘가 15%, 유해균이 15%, 요거 합쳐가 85%죠. 85대 15%가 정확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균형이 깨진다, 언밸런스 난다 라고 했을 때는 유해균이 많으면 장내에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갖고 바로 혈액이 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해서 혈액이 어혈로 변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고 인해 갖고 우리가 간에서 치명타를 주고, 그 다음에 신장에도 치명타를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 소화, 유해균, 유익균, 우위의 장이 된다라고 하면 장은 깨끗하게 되겠죠. 결국 뭐냐면은 유해가스가 안 나오겠죠. 그럼 장도 예를 들어서 혈액도 탁하게 되지 않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온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우리 몸에는 이 효소가 필요한다. 반드시. 왜? 이거는 뭐냐면 발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완전 발효가 돼야 장의 유익균에 도움이 되는데, 얘가 덜 발효된 상태에서는 유해균에 도움이 되겠죠. 유해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혈액이 탁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발효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온화제, 위산이 뭐가? 위산은 우리가 음식을 분해하는데 꼭 필요한 거죠. 하루에 한 2리터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나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육미접 상태로 못 만들어주고 완전 죽으로 못 만들어준다, 이 뜻이죠. 그럼 완전 소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결국 뭐냐? 완전 소화가 완전 분해가 안 되면 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거로 유해균에 도움이 될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위산도 이렇다. 그럼 위산은 제대로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담즙은 뭘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간 밑에 있는 담낭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1리터에서 1.5리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뭐로 되어 있을까? 바로 지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용성은 뭐로 만들어준다? 바로 수용성으로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담즙입니다. 그러면 지용성 상태에서 우리가 장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온화가 제대로 안 되고, 바로 유해균에 도움이 되고 부패가 일어나겠죠. 결국 어혈을 만들어주는, 즉 코스가 되는 겁니다. 결국
수용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 담즙의 역할이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또 인슐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슐린도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슐린이 나오지 아니하고 결국 세포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해서 세포 문을 오픈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오픈을 못하면은 혈관에는 당 성분이 고혈당이 되겠죠. 그로 인해 갖고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또는 유해균에 도움이 되겠죠. 결국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에서 오픈을 안 되는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클로스가 되겠죠. 그래도 보면 또 뭐예요? 우리의 간에서 저장되어 있는 글루코겐이 포도당으로 다시 재생산하게 되죠. 이제 이런 거를 악순환의 고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조금만 더 제가 좀 그려볼게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이런 그림이 뭘까요? 우리가 보시면 이 그림이 포도당으로 되어 있죠. 포도당. 쉽게 해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 더 이야기 드려볼게요. 포도당, 여기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이라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녹말, 탄수화물, 얘는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단백질은 뭐다?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지방은 지방산으로 바뀌어야 돼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요걸 우리가 아시다시피 영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양이 반드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바로 우리의 각 장기에 효소라는 놈이 있어요. 효소 요거 별 5개. 오늘 주제가 요겁니다. 바로 침, 기미심, 턱미심, 혀미심에서 침으로 인해 갖고 뭐가 나온다고요?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약 3000 종류의 효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침에서도 나오고 위에서도 나오고 쓸개즙에서도 나오고 담즙에 그 다음에 이자액 췌장세포에서도 나오고 소장에서 나온다. 이걸 총칭해서 효소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합니까? PM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PM. 뭘까요? PM이? 이거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금 이제. 나의 효소와 상관없이, 쉽게 해서, 나의 효소와 상관없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효소와 상관없이, 영양이 세포로 전달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게 뭘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에는 소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어떤 효소들이 나오는데 이 효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장기가 움직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PM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관계없다. 장기에 일을 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쉽게 해서 PM은 외부로부터 완전한 체외 효소 100%가 되더라. 결국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게 바로 PM의 최고의 주 무기입니다. 그러면 판서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우리 사장님한테 알게 싶도록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영양소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영양소인데 뭐 탄수화물, 뭐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에는 이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효소가 없다. 이거는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이야기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이렇게 질 때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집을 이렇게 짓는다. 이렇게 집을 지면은 재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재료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벽돌이 필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철근이 들어가기 위한,
세 번째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시멘트.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유리창 또 들어가야 되겠고, 다섯 번째 싱크대도 들어가야 되겠고, 여섯 번째 배지도 발라야 되고, 그죠? 이런 재료들이 다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는 100% 오케이, 준비는 100% 됐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이걸 다 쓸 줄 알고 이걸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 벽돌을 쌓는 사람, 철근을 세우는 사람, 시멘트를 바르는 사람, 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바로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술자가. 그 기술자가 하는 일이 우리의 먹는 음식에는 각종 재료들이 속해져 있고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바로 우리 몸으로 바로 우리 몸에 음식이 재료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된가요? 우리 몸에서는 잘 쪼개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쪼개져야 된다. 쪼개지고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죠. 탄수화물은 뭐 포도당으로 쪼개져야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야 되고, 지방은요 지방산으로 쪼개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분해가 된다 이 뜻이죠. 이를 잘게 쪼개는 걸 뭐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소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 효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화 효소가 없으면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화 과정에 소화 효소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소화에서야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소가 이 소화에 되는 이 소화 효소가 얼마나 중요해요. 별 5개. 별 5개입니다. 별 5개. 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소화된 영양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세포를 이렇게 보면 여기 핵이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막으로 돼 있어요. 뭐 흔히들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 이거는 우리가 질이라 그러고 플러스 마이너스 공존한다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시계에서 에너지 공장이에요. 이 에너지 공장에서 아까 영양 성분이 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가 다른 말로 ATP 합성이라고 합니다. ATP 합성의 에너지로 전환돼서 우리가 에너지를 인체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데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효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효소. 그리고 각 영양소가 우리의 인체 곳곳에 들어가서 쓰이는데도 효소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먹고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들고 낡은 세포도 죽어가지고 빼내야 되고 또 새로운 세포도 만들어야 되고 또는 또 죽은 세포를 또 배출해야 되고 저 심장이 뛰고 잠을 자고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가냐 이 효소가 관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에 효소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를 하는 것을 본기에 우리가 소화도 소화 흡수 얘가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 또는 이제 배출하는 과정도 있고요.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 그 다음 해독, 살균 작용, 살균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액을 정화시킨다.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 혈액 정화 과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생기지 못하게 하는 항염작용도 하더라 이 뜻이에요. 항염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세포를 또 분열하죠. 세포도 이렇게 분열하는 거. 이런 것도 쓰여져야 되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효소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 하고 있다.
쉽게 해서 효소는 약방에 감초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생명의 불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걸 또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효소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자동차로 또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동차.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자동차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거는 휘발유에다가 또는 경유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우리가 엔진 오일이라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쉽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윤활유죠. 윤활유라고. 그 다음에 이제 효소는 우리의 뭐로요? 배터리라고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배터리가 휘발유가 아무리 가득 채우고 휘발유 가득 채워서 색으로 이제 교환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완벽하게 100%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가 없으면 뭐가 안 된다. 시동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시동이 안 된다. 그래서 엔진을 돌릴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을 아무리 먹고 뭐 이렇게 좋은 거를 먹어도 비타민, 미네랄 섭취해도 가장 중요한 요 효소가 없으면 제 기능이 안 되고 효소를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 효소를 좀 나눠 볼게요. 이렇게 효소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소화효소라 그래요. 효소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게 소화효소고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소화하고 나서 우리 몸에 대사라 그러죠. 대사효소. 다른 말로 이제 신진대사 하는 거 아시죠? 대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진대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자, 각종 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하게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신진대사죠. 그 다음에 음식효소. 이제 이거는 외부에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효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체의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이제 세 번째 여기 체외효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요거는 다른 말로 체내효소라 그러고 체내효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화효소, 대사효소는 체내에서 원형 엔자임이 이렇게 필요할 때 만들어내는 체내에서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체내는 이게 우리가 얘는 태어날 때에 정해져 있고 총량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건강 체질이라 그렇게 하면은 체내 효소가 많다. 또는 허약한 체질이다. 체내 효소가 적다.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효소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건강한 체질. 그리고 이 효소를 적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허약한 체질. 그래서 효소는 요거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는 체내효소는 총량제다. 쉽게 해서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쓴다. 결국 뭐냐면은 효소 부족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내 몸에 효소가 얼마나 남아있냐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아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에 있는 것을 아끼고 외부에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효소를 체외효소 또는 음식효소라고도 합니다. 음식효소. 자, 우리가 체내효소는 우리 몸에서 잠재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또는
잠재 효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재 효소. 자, 다른 말로 이 잠재 효소는 또 다른 말로 비교하면은 우리가 적금에 들어가는 통장이라 보시면 돼요. 자, 적금 통장이에요. 그리고 체외 효소, 요거는 뭐라고 보시냐면은 우리가 매달 봉급을 받잖아요. 봉급을 받는 봉급쟁이 생활. 그러니까 봉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외 효소는 봉급 또는 잠재 효소는 적금 통장. 그런데 이제 통장에 있는 거를 미리 다 뺏어 뿌면 텅텅 비잖아요. 그러면 우리 효소도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체내에 있는 것을 다 써버리면 언젠가는 얘는 고갈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고갈. 그래서 우리도 체내 거 함부로 많이 써버리면 건강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효소를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효소를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낭비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조리된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처리한 거 음식.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과식을 하게 되잖아요. 과식을 했으면 과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탈리아 뭐 레스토랑 가서 스파게티 뭐 배부르 먹었다든지 또는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배부르 먹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익히는 음식을 과식을 하는 경우. 과식을 하면요. 그 음식 쪽에는 효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왜 그러냐면은 열의 억수치하고 48도씨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소화기관은 이 효소를 이 음식을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어떤 거를 갖다 쓰겠어요? 우리 몸 안에 제일 우선 급순물과 이 소화니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소화를 안 시켜주면 우리 몸에 부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패가.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인체에 부패가 되면 인체에 보면 췌장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췌장에서는 이 소화효소를 마구마구 그냥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췌장도 다른 말로 우리가 효소 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갖고 나온 거를 이제 얘가 이제 소화에 쓰여질 것인가, 대사에 쓰여질 건가, 또 구분해서 이제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진대사에 쓰여질 이 효소를, 이 대사효소를, 신진대사에 쓰여질 효소를 소화효소에 엄청나게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체는 제일 중요한 게 소화효소의 분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 소화효소의 분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사효소가 소화효소를 만드는데 일단 적용시키는 거죠. 이런 거 인해 갖고 우리가 이 췌장에서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소화를 먼저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소화효소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힘이 들어갖고 아이고 내가 못하겠다 췌장이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그래서 병이 들고 인체는 대사작용은 소화효소 하는데 전부 밀어주다 보니까 이제 대사작용이 안 되고 그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그죠? 그 다음에 동맥경화, 뭐 대사증후군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복부비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다 대사질환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공급해주는 음식 효소를 체외 효소라는 것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은 이 체외에서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과일에. 아까 저 동영상에 보셨죠? 생야채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고, 과일, 생야초, 그 다음에 발효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치, 된장, 뭐 간장, 쉽게 해서
발효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생고기, 그 다음에 생선회, 뭐 육회, 육삼이 같은 것도 먹잖아요. 왜 거기에 들었냐면은 고기는 제일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예.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생고기나 뭐 생선회 이런 거는 기생충 때문에 또 이렇게 끓여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육회, 육삼이 즉 쉽게 속아 먹는 사료들이 또 문제가 됐고, 발정제, 그 다음에 뭐 항생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고기 절 때에 많이 들어가는 과일이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키위. 그 다음에 파인애플 아시죠? 파인애플, 키위나 파인애플 이런 것들은 고기 절 때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효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소가. 그래서 키위가 가장 많이 효소가 들어가 있다 하는데 새싹 채소에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생채식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효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 효소가 많은 이런 생약채, 뭐 채소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는 소화 효소를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고 체외 효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예가 있는 소화 효소를 아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끼니까 우리는 뭐예요? 수명의 연장 기대 효과도 있겠죠. 예,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제 음식으로 우리가 효소를 공급받으면 우리 몸에 있는 체내에 있는 효소량이 고갈되지도 않고 적금 통장의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서 수명이 연장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몸속의 효소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면 우리는 적금 통장을 해서 건강을 잊어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명 활동을 이어갈 수가 없다.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대사효소를 많이 아낄 필요가 있고 이 대사효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소화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대사 활동이 지장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의 효소를 낭비하는 생활 습관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과식이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익히는 음식, 과식. 그래도 아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과식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만성 자살 행위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 과식을 하면 우리 온몸이 소화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쏟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인스턴트 식품들. 요거는 화학적으로 이제 그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풀어주는 데에 우리가 소화효소가 엄청나게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하게 소화효소가 하나도 없는 제품이죠. 요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드 중에 이 야식이에요. 야식. 제가 사장님한테 강의할 때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의 리듬은 저녁 8시, 새벽 4시, 낮 12시인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뭘 하죠? 우리는 대사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효소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대사에 쓰여지는 효소가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벽 4시에서 낮 12시까지는 배출을 하는 파워에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 12시부터 8시까지는 뭐라고 했죠? 공급하는 시간. 요때에 이제 음식을 공급해서 우리의 대사에 쓰일 거죠. 이제 이 공급할 때는 우리는 소화효소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급할 때 우리가 과식을 너무 많이 하고 인스턴트 많이 드시고 체외효소를 갖다 쓰지도 않고 야식을 주로 했을 경우에 대사에 쓸 효소가 반대로 쓰여진다 이 뜻이죠. 이래 되면 이제 좀 골치 아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뭐 우리가 있죠.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음주죠. 음주. 플러스 또 흡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소화 흡수에 상당히 이제 효소가 많이 필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정리해 보면 우리가
우리 몸에는 효소가 많이 있고 기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을 여러 개 짓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집을 지는데 이 재료가 들어간다 그랬죠. 벽돌도 들어가고 철근도 들어가고 시멘트, 뭐 유리, 싱크대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쓸 사람들이 뭐냐면 기술자단 말이에요. 기술자.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탄수화물도 포도당 바꿔야 되고 단백질도 아미노산을 바꿔야 되고 지방산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소화 과정이라 하는데 필요한 게 이제 우리의 효소다 그런 거예요. 이 효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을 일으키고 또 이 효소가 소화, 분해, 해독, 혈액, 항염, 세포 분열까지 하는 거다. 감초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효소가 뭐라고 했어요? 소화 효소가 있고 대사 있고 이걸 뭐라고 우리 체내에 가지고 태어난 총량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효소는 쓰면 쓸수록 우리가 없어지죠.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체내효소를 이제 아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대사에 쓸 효소를 얘가 소화효소에 다 갖다 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우리가 대사에 쓸 에너지가 없어지고 예전에 그 없어지다 보니까 소화효소에 다 힘을 다 쓰다 보니까 대사 증후군에 걸린다. 결국 우리는 체외 효소를 공급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체외 효소가 우리가 과일, 생야채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발효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고 김치, 된장, 간장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먹거리들이 좀 항폐화가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과식을 하지 않고 익힌 음식을 이거는 과식을 안 하면 익힌 음식을 과식을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제품, 그 다음에 야식, 음주, 흡연을 줄이는 제일 중요한 뭐죠? 식습관이네. 식습관. 방금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식습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식습관. 자, 뭐라고요? 식습관. 요거를 좀 바꾸는 경우가 바로 대사 증후군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기에 체외 효소를 공급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뭘까요? 여기 바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체외 효소. 여기 바로 뭐다? 여기 바로 제가 PM이더라. PM의 구성성분은 전부 다 과즙이고 필요한 그 과일에 대한 유기농법에 의한 생채소를 2년간 좋은 숙성 발효시켜서 만든 제품이 바로 PM이더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체외 효소를 공급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효소 2년간 좋은 숙성 발효시킨 게 바로 저희 PM 제품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꼭 이야기 드리고자 해서 중요한 거 우리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